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반갑습니다. 탁가족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터 김정란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여러분 얼굴 뵈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날도 굉장히 화창한데요. 홍진용 국장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진짜 오토 판매사의 가치는 30억에서 50억의 가치가 있다 하죠. 그리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기가 막히게 이제 애터미를 굿초이스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초이스 했는데 중요한 거 이제 돈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강의를 받게 돼서 여러분들과 뵙게 돼서 좋고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시간표에 강사가 치명적인 매력 양미향 본부장이라고 공지가 나갔을 텐데요. 우리 양미향 본부장님께서 너무 후원을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목소리에 뭐 결석이 왔대요. 그래서 흑기사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요. 혹시 조금 기대에 못 미치시더라도 저랑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유 한번 하고요. 네, 도전 오토 판매사. 사실 오토 판매사는 모든 애터미인들의 꿈이잖아요. 첫 번째 목표인데 그렇게 오토 판매사 그 세미나를 해보면 뭐 5,000명, 6,000명, 뭐 리더스 클럽도 많지만 그렇게 오토 판매사 200만 원의 구간을 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오토 판매사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요. 석세스의 열쇠, 성공은 그냥 성공의 8단계예요. 예, 이 꿈목표 결의결단, 이 성공의 8단계 매뉴얼대로 여러분들이 착실히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토 판매사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토 판매사, 도전 오토 판매사 강의를 지금 한 3번째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조금씩 성공의 8단계를 조각으로 나누었는데 오늘은 1번부터 8번까지 쭉 한번 훑어보면서 오토바이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4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나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강의해 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토 판매사가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 꿈 목표잖아요. 1단계가.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 꿈이 목표가 정확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정확한 목표와 꿈이 별로 희미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분명해야 되냐면 자 내가 성공하는 데까지 가는데 예를 들면 임페리얼까지나 이런 데 가는 데까지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예, 여러 가지 진짜 그래서 별꼴 값이라고 하잖아요. 이꼴 저꼴 별꼴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난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가야 하는 목표, 해내야 하는 이유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예, 굳이 내가 정말 거기 정상에 올라가야만 하는 강인한 해발 막 몇천 미터 올라가는데 강인한 목표와 이유가 없으면 저 같은 사람도 그냥 뭐 이거 해서 뭐해 그리고 포기하고 내려가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선명하게 꿈을 그리시고요. 하셔야 되는데 하셔야 되는 일은 인생 시나리오를 매월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늘 가슴에 뜨겁게 차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이기에 가슴 뜨거운 우리. 예, 사랑을 가득 채우고 이유를 늘 발견해서 저는 오늘 패밀리라고 적었어요. 예,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 정기적으로 작성하시고요.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다 보면 그곳에 목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폰서님과 같이 장기, 중기, 단기 계획을 세우는데 인생 시나리오를 매달 작성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단기 목표도 체크하시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하셔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결이 결단이죠. 예, 제가 이제 시작은 하긴 해야 돼요. 예, 시작은 하긴 이제 출발했어, 선택했어. 근데 오토 판매사 이제 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예, 이런 두려움이 저희들의 마음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작은 했는데, 결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거절의 두려움도 있고요. 이 거절에는 자존심이 상할까봐 두려움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관계 파괴의 두려움도 있죠. 아, 내가 애터미를 한다고 얘기하면 혹시나 뭐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거절받지 않을까, 가족 관계에도 그렇지 않을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요. 또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죠. 왜냐하면 애터미가 당연하죠. 판매 영역이 아니잖아요. 마진을 남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포인트를 모아서 돈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누적되기 전에는 우리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일하는 거에 대비해서 돈이 빨리빨리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난관을 한 번은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내 거를 지금 내려놓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두려움도 있고요. 또 나의 영역 침해의 두려움도 있어요. 안락함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이라든지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임이라든지 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성격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너질까봐 침해받을까봐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의외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성공한다는 확신이 굉장히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 본부장은 성공했을 것 같고, 저 멀리 있는 임페리얼은 성공한 것 같고, 총장님은 될 것 같고, 뭐 국장님은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나 자신에 대한 그 실패의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오토 판매사를 가려고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기 이 죽음의 강이거든요. 용기를 내시고요. 결단을 하셔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결단은 뭐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조금 더 어제보다 조금 나은 결심 정도가 아니라 그냥 끊어내고 결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이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출발하지 못해서 용기 내지 못하고 계신 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 내셔서 결단하시고 난 분명히 200만 원 성공의 그 디딤돌이거든요. 이걸 가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김연아 선수 그림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왔을까요?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 김연아 선수가 저기까지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는 데까지는 스텝진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엄마도 부모님도 경제력으로 굉장히 받침해줬을 거고 코칭 스태프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왜 그런 분들에게 박수치지 않고 김연아에게 엄청난 찬사를 보냅니까? 예, 그것은 김연아 선수가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많은 넘어짐을 통해서 개인 연습을 통해서 그런 코칭 스태프들이 해주는 그거 마치 코칭이 그 스폰서의 영역일 수 있잖아요. 저 애터미로 보면 예, 끝없이 자기의 개인 연말을 통해서 기술을 익혀서 세계의 정상의 자리에 갔다는 거죠. 저는 이 결이 A코어라고 썼거든요. A코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A코어는요, 스폰서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김연아 선수처럼 내가 홀로 물론 여기 보시면 뭐 미팅 참석해서 스폰서랑 상담받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미팅 참석도 연습이고요. 상담 받는 것도 모두 다가 훈련이에요. 처음부터 미팅 참석 잘하지 않고 상담도 능숙하게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해야 되는 A코어를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 읽기, 성공자의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인드를 성장시키시고 마음의 그릇을 성장시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수없이 많은 마음들이 부딪히거든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맞추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책 읽기로 내 개인의 마인드와 이 마음 그릇을 성장시키셔야 되고요. 성공자의 강의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예, 매일매일 에너지를 동기부여 받으시고요. 뭐 제품 이용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애터미 회원이고 애터미로 돈 벌고 싶은 사람인데 다른 제품을 수용한다는 거. 예를 들면 애터미가 뭐 특별한 제품을 팔고 있어. 그럼 몰라도 저희는 그냥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이용하시는 거 당연하시고요. 미팅 참석하는 것을 아예 몸에 그냥 세팅되도록 내 몸에 그냥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도록 시스템 참석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소비자 전달하셔야 되고요. 이 소비자 전달하시면서 신뢰 쌓기 매일 하셔야 되고요. STP 여기 있죠. 쇼더 플랜. 쇼더 플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조금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고 상담도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매일매일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A코 체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버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됐으면 명단 작성하셔야 되겠죠. 예, 세 번째죠. 그래서 명단 작성은요, 선입견을 버리고 아는 사람은 모두 쓰셔라. 그리고 너무 뭐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죠.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애터미를 하면서 보니까 명단이 몇 명이냐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단이 많은 사람도 그 명단을 유용하게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명단이 한 5명, 10명밖에 없는데도 그 명단 속에서 또 누군가의 명단을 찾아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라인을 뽑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명단이 많은 거는 무조건 로열티니까 명단을 아는 대로 다 쓰시되, 선입견이라 하는 것은 사업자 명단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소비자 명단을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 명단을 분류하세요. 이거는 스폰서랑 같이 해야 되겠죠? 왜? 좌우 라인으로 나눠야 되니까 친분도 거리 등을 고려해서 좌우 라인으로 잘 분류 작업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 명단에서 사업자를 찾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자를 찾으러 다니는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는 저도 해보면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할 것 같은데 엄청 못하고요. 이 사람은 안 할 것 같은데 사업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선입견이 완전 깨진 거 되게 많거든요. 소비자 명단에서 사업자를 찾도록 하시고요. 4번, 새로운 명단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저도 명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명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에서 사업자를 빨리빨리 찾아냈고요. 그 사업자, 내 파트너나 소비자의 명단에서 계속 그 명단으로 서로 새로 업그레이드를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명단 작성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번째는 준비된 초대예요.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이 여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말하려고 앞에는 좀 빨리빨리 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많은 강의를 이렇게 보고요. 사업자들에게 사장님들 어떤 것이 제일 어려우세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제가 무슨 강의를 해드릴까요? 그러면 초대가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막 초대가 너무 어렵대요. 초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초대를 하지 않으면 사실 오토 판매사가 되기는 되게 힘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어떤 분들은 오토 판매사를, 당연히 오토는 오토 수입이에요. 제가 팔지 않아도 당연히 보름에 250, 250만 포인트가 뜨는 것이 오토 판매사 맞습니다. 그런데 오토 판매 250이 뜨는 이 원천은, 250만 포인트를 일으키는 원천이 누구일까?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250만 포인트를 일으키는 주체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소비자로 갈 거예요. 소비자가 그렇게 해줄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소비자인데요. 그 250만 포인트를 보름에 띄우는 정도의 소비자는요, 오토 판매사가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럼 뭐 하셔야 되냐면, 그 소비자를 함께 만들 비즈니스 파트너죠. 이 파트너가 나에게 함께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오토 판매사가 안 되거든요. 파트너를 만들려면 뭐 하셔야 돼요? 초대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일은 판매가 아니라 정보 전달이잖아요. 정보 전달을 해서 이들에게 마케팅을 이해를 계속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를 엄청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준비된 초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초대를 잘 못하니까 막 속여가지고 와요. 얼렁뚱땅 초대, 얼렁뚱땅.
그래서 뭐 누구랑 예를 들면 저희 파트너들도 좀 자신 없는 분들은 뭐 때문에 막 걸어. 뭐 보험 설계사에게 뭐 보험 상담을 한다 그러고 센터로 뭘 얼렁뚱땅 데리고 와가지고 예, 그도 당황하고 스폰서도 당황하게 하는 것도 많고, 그냥 뭐 친구랑 뜬금없이 밥 먹자고 해가지고 뭐 그냥 센터로 데리고 와서 전혀 준비 안 된 초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황당하고 스폰서도 힘들고 초대를 하는 삐자도 굉장히 힘이 빠지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준비된 초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뭘 준비할 거냐 제가 이제부터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초대를 하실 때는요, 이렇게 귀하게 초대하셔야 돼요.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빅 비즈니스 애터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거의 다 초대에 다 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준비를 그럼 뭘로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 쇼더 플랜이에요. 쇼더 플랜. 우리 133 있죠. 133 우리 그 탑사나의 가이드 성공북에 133을 해라. 그게 뭐냐면 하루에 3명 3개월 하루에 3명씩에게 사업 쇼더 플랜을 하고 3개월간 하면 오토 판매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신데 쇼더 플랜이 그럼 뭐냐, 어떻게 할 거냐. 쇼더 플랜을 잘하는 사람이 초대를 잘해요. 그래서 사업자 초대해야 된다 그랬죠. 사업자는 STP 횟수에 비례합니다. 그냥 물건 전달하고 배달의 기수, 예, 물건 전달하는 곳에서는 파트너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물론 예, 물건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대1 사업 설명 달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호일러 법칙을 활용하셔야 되죠. 팀워크로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3개월 동안 30명에게 최소 이렇게 쇼더 플랜을 하시면 최소 5에서 10명의 관심 사업자가 생긴다고 예, 우리 가이드북에 나와 있길래 제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 파트너들도 그 현장에 나가서 뭐를 해야 되며, 또 오토 판매사가 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겐 그리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어려운 걸로 도달하지 넘사벽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엇일까? 그래서 뭐 현장에서 도대체 우리 파트너들이 뭐를 할까? 이렇게 보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어려운 쉬운 일을 잘 안 하셔요. 아까 말한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일단 저는 이 STP를 1단계, 2단계로 나눴어요. 1단계 STP는 목적은 뭐냐면요, 고정적이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긍정으로 바꾸는 일이야.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만남의 연속성이 목적입니다. 이거는 1단계 STP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명단에서 여러분도 명단 쓰셨죠? 그럼 1번에게 가서 애터미를 알리는 거예요. 내 지인이겠죠? 예, 당연히 어떤 분은 또 그거 싫으면 개척한다 그래. 괜찮아요. 예, 개척도. 그러면 1번의 그 1단계 STP 목적은 비전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요즘 ABR 코스처럼 A단계의 목적은 뭐예요? 예, 그냥 긍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회사에서 너무 안 되니까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거 여러분 현장에서도 내 개인의 활동에서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내 명단을 가지고요, 이제 사업을 하시면 목적이 그들을 막 비전으로 끌어당기는 1번이 아니라요, 그냥 우리 모두는 그 일반인들은 굉장히 고정적이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너무 많아요. 다단계 애터미에 대해서도 들은 게 너무 많아서 이거를 긍정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고요. 계속 만남을 유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때 제품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 목적은 뭐냐면 많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소비자를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면서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해 주고요. 돈의 성격.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 3개월 했는데 돈 얼마 벌어? 그러면은 우리는 통장 못 가잖아요. 여러분 이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돈의 성격을 알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소비자랑 막 싸우시면 안 되고요. 나 아직 한 달에 한 20-3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그러면 막 반응이 나오죠. 뭐야, 그거밖에 못 벌어. 그러면 긍정해 주세요. 그렇지,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언니.
그런데 애터미의 20만 원은 내가 밖에서 벌었던 20만 원과 다르더라고. 이게 여러분 전부 다 STP예요. 그래서 한 방에 이거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보상 플랜의 특징도 한 번, 두 번 가시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고요. 보통 사람들이 막 거부해요. 애터미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시면서 그냥 네트워크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자분 두 분이서 편안하게 대화하시죠. 제품을 전달하면서 배달하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도 벗겨주시는 거예요. 이때 막 설득하고 강요하고 말싸움하고 나만 혼자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인정해줘야 돼요. 아, 맞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나도 그랬어. 여러분, 합법이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는요, 긍정이 많아야 돼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런데 내가 우연한 기회에 애터미 알아보니까 그런 일은 아니더라고. 이렇게. 또 제품 이야기, 제품의 가성비, 애터미 회사의 장점, 글로벌로 나간다, 모범적으로 애터미 사업하고 있다.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여러분 편안하게 가셔서 제품을 매개체로 하나씩 고정관념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아, 그런 거야? 라고 엄청 딱딱하게 막 이렇게 굳어가지고 너가 나한테 무슨 얘기만 해봐. 막 그러면 막 이렇게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하나, 둘씩 벗겨지면서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너가 그런 일을 하는구나. 아, 위험하지 않구나. 오,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면서 FORM을 알아야 되겠죠. 나는 이 분하고 얘기하면서, 내 고객님하고 얘기하면서, 예, 애터미 비전과 접목시켜 줘야 되죠. 이렇게 꾸준하게, 예, 왔다 갔다 하시면서 STP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 전에 준비된 초대 있죠. 언니도 한번 애터미 해볼래? 손해날 거 없어. 너도 한번 애터미 들어볼래? 예, 괜찮은 일이야. 위험하지 않아. 너한테 손해되지 않아. 그래서 나도 하니까 나 믿고 한번 와봐. 라고 이야기를 1단계 STP를 아주 잘 해놓잖아요. 그러면 초대가 잘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요 단계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스폰서님, 스타마스타나 뭐 막 통장 까세요 막 이런 거 있거든. 조금만 반응 좋으면 본부장님 통장 까셔야 돼요. 통장. 막 내가 나를 무시해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돈 못 버니까 내 말빨이 안 먹혀요. 그래가지고 막 스폰서를 막 데리고 가려고 하시거든요. 요 단계에서 여러분 요 단계에서는 스폰서랑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혼자 가셔서 내 고객님과 주고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혼자 가기가 좀 부족하다, 두렵다 그러면 팀장님 아니면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혹시 스타마스터하고 리더스 클럽이고 뭐 돈을 벌어도 저는 만약에 우리 파트너가 요 단계에서 1단계 STP를 해러 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스타마스터라고 티내지 않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용기 없으니까 둘이 다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편안하게. 그런데 보통 저희 파트너들도 2단계도 안 돼 있는데 내가 말 잘 안 듣는다고 스폰서님 같이 가서 이 얘기 해주세요. 저 얘기 해주세요. 라고 막 현장으로 데리고 나가거든요. 그럼 되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밖에 나가서 무슨 일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명단 쓰시고 매일매일 고객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요 일을 하시면 사실 초대가 안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2단계 STP는 어디예요? 세미나, 센터, 스폰서에게로 초대해서 애터미 사업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2단계의 STP, 그래서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나 국어과 세미나나 아니면 센터에서 아니면 스폰서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센터로 초대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요거를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토세일즈 맡아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요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애터미를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막 사업자를 엄청 쫓으러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죠? 사업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소비자를 막 찾으러 다닌대요.
그런데 사업자를 포커스로 막 뛰시는 분들은 처음에 매출 포인트가 되게 빈약하죠. 당연히 사업으로만 가니까. 이 사업자 포커스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 개, 두 개 물건 쓰는 걸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사업은 일단 크니까. 그래서 명수 대비 수입이 되게 약해요. 예, 사람은 많은데 포인트가 안 뜨니까 당연히 수입이 잘 안 되죠. 그리고 본인이나 파트너 직급 도전 시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그런데 또 소비자만 막 또 열심히 찾으러 다니는, 난 소비자를 만들 거야, 난 소비자로 갈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 소비자를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사업과 조직이 정체되고요.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파트너가 별로 없고 팀워크가 약해서 오토세일즈는 힘듭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균형이죠. 양자택이. 사업자도 소비자도 둘 다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사업자를 만들어내야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준비된 초대를 했어요. 앞에서 1단계 STP 내가 활동을 밖에 나가서 막 엄청 막 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내 소비자들에게 1단계 STP를 다 하고 초대를 했어요. 그럼 초대하면 끝인가요? 예, 그렇지 않아요. 초대하고 나서도 굉장한 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파트너로 나온 사람을 후원 관리도 필요하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썼어요. 밑에 그 균형 잡힌 후원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좀 제가 그 진한 얘기할게요. 그럼 후원하실 때 여기 밑에 보면 좌라인, 우라인을 5대5로 처음에는 후원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후원하실 때요, 여러분 생각에 밑에 있죠? 시간, 거리, 횟수, 비용을 계산하시기 시작하시면 계산이 안 나와요, 이 네트워크는. 자본을 축적하는 일, 우리는 사업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을 축적한다는 생각을 안 버리고 내가 이만큼 투자하고 이만큼 일했는데 왜 결과가 빨리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면 지쳐요. 그리고 화나요. 빨리빨리 결과가 안 나와서. 그리고 포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지 마시고요. 투자 마인드로 생각하시고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후속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의 성공이 1번의 후원이에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양심적으로 보면 결국은 제가 제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내 성공을 위한 게 뭐예요? 애터미의 보상 플랜 자체가 누군가를 성공을 빨리 시켜야 제가 성공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진정한 배려. 진정한 배려는 뭐냐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지 봐줄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이걸 뛰어넘어서 성공합시다.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후원이 진정한 배려고요. 경청하시고 말하기 3, 듣기 7로 하셔야 되고 뎁스라인 생장점을 1순위로 후원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후원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인맥도 5대5로 형성시키셔야 되고요. 이제 좌라인, 우라인을 막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면 좌라인이든 우라인이든 중요하지 않죠. 주도적인 파트너가 나오는 쪽이 있어요. 내가 후원을 똑같이 하고 행동을 똑같이 하고 말도 똑같이 하는데요. 내가 후원하는 걸 잘 받아먹는다든지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도적인 파트너가 나오는 쪽이 대실적이 될 확률이 많죠. 그러면 이 파트너가 나오는 쪽으로 집중 후원하셔야 되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 요게 이제 대실적이 될 확률이 많은데요. 여러분 대실적은 사실 우리 오토세일즈 마스터에서는 대실적, 수실적을 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저 파트너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내가 이제 좌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좀 꼬물꼬물해. 주도적으로 하고 뭣도 하고 꼬물꼬물해요. 그러면 이때 거기를 집중적으로 후원해서 오토세일즈니까 제가 기준을 1일 자동 매출 70만 포인트, 1일 자동 매출이에요. 70만 포인트 정도가 뜨는 걸 대실적이라고 제가 그냥 한번 정해 본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대실적도 아니거든요. 네, 오늘 강의가 오토세일즈 마스터니까. 그러면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이쪽을 집중 후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애터미인들이 한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꼬물꼬물 나오고 뭔가 좀 이렇게 시스템에 참석하는 사람도 몇 명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머리가 어디로 가요?
소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작은 쪽이라고 생각한, 사실 소실적도 아닌데 자기의 좌우 밸런스를 맞추려고 고민하시고 거기에다 집중을 하셔서 이도저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 가지셔야 돼요. 대실적의 형성은 성공의 초석이에요. 그런데 이 대실적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오토세일즈 정도에서는 자동 매출 내가 하지 않아도 그냥 70만 포인트가 뜨는 거야. 이거 될 때까지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요게 좀 돼. 그러면 예, 그렇다고 소실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혼 없는 그 영혼 가출된 상태로 요쪽 대실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균형 잡힌 후원을 하시면 어떤 게 좋냐면요. 실력이 쌓여요. 예. 라인을 뽑고 파트너를 후원하고 실력이 쌓이고 또 하나 스폰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스폰서라, 내가 1번이잖아요. 파트너들이 스폰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파트너들이 다 알아요. 헌신하고 있는 것을. 예, 또 하나는 팀워크가 좋아요. 분쟁이 적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히게 좌우로 하고 뎁스라인과 그 대실적을 집중으로 후원 막 키우겠다 이런 스폰서를요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체로 이 소실적에 집중하는 스폰서들이 많은 라인은요 분쟁이 엄청 많아요. 싸우는 많은 라인 보세요. 전부 다 여기에서 깨져서 그렇고요. 당연히 이렇게 분쟁이 없는 스폰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실력이 있는 라인은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게 되겠죠. 예, 이렇게 후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후원 결과는 뭐냐면요. 나와 파트너의 세븐코어를 만드는 일이에요. 예, 내가 먼저 세븐코어죠. 나를 중심으로 좌측 우측에 찐 파트너 3명씩 시스템에 참여하는 3명씩 내가 임페리얼 갈 때까지 3명씩의 코어를 만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일단 나도 만들어야 됐죠. 나와 파트너의 세븐코어. 내가 1번이에요. 2번 파트너의 세븐코어, 3번 파트너의 세븐코어를 계속 만들어주는 일이 성공적인 후원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세븐코어는 어떻게 만드냐? 우리 그래서 첫 번째 명단 쓰는 거예요. 명단 써서 소비자를 만드는 거죠. 그죠? 이 소비자를 만들면서 준비해서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부업자 내지는 제가 여기 스몰 비즈니스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스몰 비즈니스라는 것에 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진짜 스몰 비즈니스 하고 계십니까? 빅 비즈니스 하고 계십니까? 네. 부업자도 빅 비즈니스 할 수 있고요. 전업자도 스몰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이 애터미를 작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꿈이 작은 사람, 목표가 작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에 싸워요. 아주 작은 일에 계산하고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가 돈 더 썼니, 내가 PB 더 내렸니, 뭐 내 물건을 뭐 네가 빌려갔는데 왜 안 갚니, 별 얘기 다 해요. 이런 분들은 스몰 비즈니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괜찮아요. 여기에서 뭐예요? 사업자, 빅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을 계속 추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서 리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 3명의 세븐코어를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돼야 되고요. 이 세븐코어가 만들어져야 오토세일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할게요. 그리고 7번 상담. 상담은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결의 결단에서 결의에서 A코어에서 상담이 있잖아요. 매일 해야 되는 상담도 있어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사업적인 상담을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상담을 뭘 해야 되냐. 스폰서랑 계보도 상담하셔야 되고요. 그 계보도를 가지고 중기, 단기, 장기 직급 상담을 반드시 하셔야 되죠. 그리고 문제의 갈등이 구조가 있는 것도 상담하셔야 돼요. 또요, 마인드도 상담하셔야 돼요. 이걸 정기적으로 매일 수시로 상담하셔야 됩니다. 상담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상담하지 않는 분들 되게 많아요. 계보도도 내 멋대로 짜고, 뭐, 직급 도전도 내 멋대로 하고, 스폰서와 맞추지 않고, 예, 그리고 내가 뭐, 스폰서가 직급 간다 그래도, 제 목표는 아닌데요. 저는 제가 알아서 갈 건데요. 이런 분들 되게 많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시스템이 플러그 되고 성장하고 있는 상담할 스폰서를 찾는 몫은 나의 몫이에요. 저는 이거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도 내 몫이에요. 여기에 인간적인 부분이나 그래도 바로 위에 국장님이 내 국장님인데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상담자를 잘 정하셔야 되는데 기준이 뭐예요?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스폰서 여기 그러면 상담을 해주는 스폰서는 어때야 되냐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상담하실 때 결정하고 상담하시면 안 돼요. 아예 내가 답을 정해놓고 상담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하소연 불평불만 부정적 파트너 스폰서 비비불 금지예요. 어떤 파트너들은요 막 스폰서한테 화풀이 대상인 것도 있고요. 막 모든 막 어려운 뭐 힘든 거 물론 하소연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너무 스폰서의 진을 빼는 파트너들도 있어요. 그리고 스폰서한테 계속 파트너 비비브를 해요. 욕해요. 스폰서 욕도 하고 막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갈등 구조를 너무 많이 상담하시잖아요. 그럼 스폰서가 피해 다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상담해야 되는 스폰서와 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사업에 도움을 줄 분들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스폰서는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애터미 사업에 완벽하게 집중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부업을 하거나 뭐 간헐적으로 하거나 이런 사람은 상담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상담할 스폰서가 완벽하게 애터미 사업에 집중하고 있느냐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파트너의 직급 수입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할 수 있는 열정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파트너의 직급이나 목표를 하나 세팅 못하고 세팅했는데 성취해주지 못한다? 그럼 실력이 없는 거죠. 이런 분하고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죠? 또 뭐예요? 지적질이나 피드백보다는 감싸주고 들어주는 자세를 가지셔야 되고요. 섣부른 판단은 금지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상담에 문제와 갈등을 상담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듣는 이 스폰서들은요. 한쪽 얘기만 듣고 어머 그랬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양쪽 말을 다 들어보면 그냥 황희정승 같아요. 이 사람 입장도 있고 저 사람 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섣부른 판단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정신적인 마인드 상담까지 해주는 멘토의 역할까지 해야 저는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조금 성장해야 되는 일이고요. 또 하나 입 조심해야 돼요. 여기 스폰서들은. 그래서 파트너와 스폰서가 상담을 했는데 하루도 못 가서 그 얘기가 다 돌아가서 다 그냥 소문이 다 나.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스폰서와 상담하고 점검받고 세팅받고 길잡이가 돼서 끝까지 함께 가야 여러분들의 오토세일즈 마스터가 빨라요. 대체로 이제 네트워크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스폰서의 이야기를 되게 경쟁하는데요. 초기 사업자들이 의외로 스폰서와 상담하지 않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치우치게 상담하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또 아무 스폰서한테 막 의존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스폰서한테 얘기 안 하고 나랑 잘 안 맞으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 꼭 상담하시고 진행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복제. 마지막 복제요. 제가 여기서 제 사진을 좀 갖고 와서 너무 제가 예뻐가지고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복제 너무 말해서 뭐예요? 나와 같은 파트너로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을 걸었어요. 여러분 제 액자에 나를 복제하세요 라고 당당하게 내 얼굴을 내밀 수 있으십니까? 나와 같은 파트너로 키워나가는 것이 애터미 사업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본이 잘 되어야 나를 복제하라고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솔선수범하지 않고 나는 하지 않으면서 파트너한테 계속 뭔가를 해라 그러고 뭐 원하고 이러면요. 파트너들이 말을 잘 안 듣고요. 마음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네트워크에서 신뢰가 깨지면 애터미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 다 마쳤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이 성공의 8단계를 매일매일 반복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거를 그냥 수레바퀴처럼 내 몸에 오토세일즈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하시고, 내가 오토세일즈 만들고 세븐코어 만드시고, 예, 이렇게 하시고 내 파트너와 함께 내 세븐코어에 대한 양쪽의 파트너를 데리고 현장에 나가셔서 스폰서가 또 그 세븐코어를 만들어주도록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오토세일즈 마스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하나 있죠? 정상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옆엔 계단이 있거든요. 여기 써 있죠? 정상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고장이에요.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언제나 고장이에요. 이건 뭐예요? 단숨에 한 번에 올라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이란, 저기 제가 이제 1번 목표가, 우리 목표는 오토세일즈는 아니잖아. 1차 통과 관문이니까. 예, 임페리얼이겠죠. 정상이겠죠. 예, 오토세일즈 마스터가 1차 목표라면 그건 역시도 하루하루 꿈 목표를 갖게 되고, 또 한 번에 오토세일즈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 양미양 본부장한테 무슨 강의 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뭐 빙고 횟수, 반 세일즈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일 목표, 한 달 목표, 1일 목표를 매일매일 계단으로 올라가서 쌓고 한 계단을 올라가지 않으시면 이 엘리베이터 타실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고장 났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결의결단하시고 나가서 명단 쓰신 거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1단계 STP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 긍정으로 다 바꾸어 놓으시고, 예, 그러시고 초대하셔서 비전 보여주시고 스폰서 같이 후속하시고, 그리고 파트너를 만드셔서 또 세븐코어를 만드시고, 예, 그리고 또 뇌를 복제하시면 오토세일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에 맞물려 이제 회사에서도 ABR 프로그램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ABR 저희도 이제 야심차게 되게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요. ABR 코스도 결국은 이거예요. 예, 제품으로 처음부터 사업 얘기하지 말고 A 코스에서는 그냥 소비자로 그들의 오픈 마인드를 시키자, 부정적인 걸 벗기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씩 너에게 이득되는 걸 알려주자. 이게 B 코스. 요게 이제 마무리되면 뭐예요? R 코스로 준비된 초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후속을 하자는 얘기죠. 이거를 회사가 2달마다 돌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올해 안에 모두 다 오토세일즈 마스터 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예, 이렇게 맞물려서 ABR 코스까지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올해 여러분들만 오토세일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파트너들까지도 오토세일즈 많이 만들으셔서 성공의 문턱에 훌쩍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강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